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능 치는 날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춥죠. 원래부터 몇십 년 전부터 수능 치는 날에는 굉장히 춥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 굉장히 추웠어요. 그쵸? 자, 하지만 내일 금요일이니까 조금 더 힘내서 오늘 또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문제를 먼저 보면 확률을 알 수 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 확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우리 먼저 확률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뭔지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77쪽에 있는 문제 2개를 풀어보고 오늘은 조금 빨리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확률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보겠습니다. 이 확률이라는 건요, 지금 6학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중학교 때 또 나오고요, 고등학교 때 또 나오고요, 얼마 전에 수능 쳤지만 수능 시험에도 확률이 나와요. 선생님 또 마지막에 고3 때까지 확률을 공부했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자, 확률이라는 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어떤 비율을 얘기합니다. 우리 6학년 때 비율 배웠던 거 기억하죠? 자, 비율이라면 어떤 거예요? 몇 대 몇 이런 거예요. 몇 대 몇. 자, 확률이라는 건 어떤 비율을 얘기하냐면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뭐뭐에 대한이라고 하면 뒤쪽에 적어주는 거 알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률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대 모든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쓰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선생님 예를 들어서 보여주면 너희도 그때는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 어떤 확률을 구할 거냐면은 오모둠에서 남자에게 발표를 시킬 수 있는 확률을 구해볼 거예요. 오모둠에서 남학생에게 발표를 시킬 수 있는 확률. 자, 먼저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볼 거예요. 선생님이 오모둠에서 발표를 시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일까요? 생각을 해볼까? 선생님 오모둠에서 지수한테 발표시킬 수도 있고, 서영이한테 발표시킬 수도 있고, 도원이한테 발표시킬 수도 있고, 정환이한테 발표시킬 수도 있고, 또 현수한테 발표시킬 수도 있죠. 그러면 선생님이 오모둠에서 발표시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총 5가지네요. 5가지.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그 말은 뭐예요? 오모둠에서도 선생님이 남학생에게 발표를 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야겠죠. 남학생에게 발표를 시킬 수 있는 경우 어떤 게 있나요? 현수한테 시킬 수도 있고요, 도원이한테 시킬 수도 있고, 또 정환이한테 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남학생에게 발표를 시킬 수 있는 경우는 총 3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오모든 남자한테 발표를 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대 5라고 나오죠. 우리 이렇게 3대 5라고 나온 비율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르게 쓸 수 있었어요. 우리 이거 예전에 배웠는데 먼저 이걸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네, 3대 5라는 예를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5분의 3이죠. 이렇게 나타낼 수, 또 뭘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소수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5분의 3이니까 5분의 3이 소수가 되려면 각각의 2를 곱해줘서 10분의 6으로 만들어서 0.6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 이거를 마지막으로 할푼리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할푼리. 할푼리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6할이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하나를 빠뜨릴 뻔했는데 가끔씩 이런 문제도 나와요. 이 확률을 백분율로 구해라 하는 문제도 나와요. 자, 백분율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구해줄 수 있을까요? 백분율을 구하려면 비율에다가 곱하기 얼마? 100을 해주면 되죠. 5분의 3에다 곱하기 100 해도 되고 0.6에다 곱하기 100 해도 돼요. 5분의 3에다가 100분의 6, 100 곱하기 해볼까요? 하면 약분해서 20. 답은 60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말은 선생님이 오모둠에서 남학생에게 발표를 시킬 수 있는 확률은 5분의 3이기도 하고요, 0.6이기도 하고요, 6할이기도 하고요, 60%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전부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바로 분수예요. 우리가 보통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쓰는 게 분수가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에서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무조건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 분수의 형태로 구해줄 거예요. 물론 어떤 문제에서는 확률을 소수로 구하라는 문제도 있고 할분리로 구하라는 문제도 있고 또는 백분율로 구하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렇게 구해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런 말이 특별히 없으면 대부분의 문제가 그런 조건이 없거든요. 그런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분수로 이 확률을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로 확률을 구해줄 때 분수의 분모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나요? 네, 모든 경우의 수가 들어가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해서 분모 자리에다 적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분자에는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어떤 경우의 수로 나타낼 거예요. 자, 몇 가지만 예를 해볼까요?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여자한테 발표를 시킬 수 있는 확률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모든 경우의 수 얼마예요? 우리 반 전체 21명. 여자한테 시킬 수 있는 확률 8.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남자한테 발표를 시킬 확률 전체 21 분의 남자 13. 우리 반에서 우리 모둠이 1등을 할 확률 어떻게 되나요? 전체 모둠의 수 몇 개예요? 5개. 중에서 우리 모둠이 승리할 확률 1. 5분의 1. 자, 이것이 바로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과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활동 1번 보겠습니다. 동전 한 개를 던졌을 때 숫자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의 비율을 알아봅시다. 전체에서 숫자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의 비율을 알아보라는 말은 그 방금 했던 우리가 확률을 구하라는 것과 같거든요. 한번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동전에서 숫자면이 나올 확률. 자, 그럼 볼게요. 동전을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동전을 던질 때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먼저 숫자면이 나올 수 있고요. 또 그림면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 네, 2가지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동전을 던질 때 숫자면이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숫자면은 네, 1가지죠. 그렇다면 동전을 던질 때 숫자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동전을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얼마예요? 모든 경우의 수가 바로 2가지. 그 중에서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얼마예요? 1. 1대 2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이걸 지금부터 어떻게 고친다 그랬어요? 분모로 고쳐서 나타낸다 그랬어. 분모로 고칠 때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해서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확률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익히기 문제 보겠습니다. 경품 추첨함 안에 제비가 50개 들어있습니다. 이 경품 추첨함 안에 50개가 들어있나 봐요. 제비는 총 50개가 들어있다. 그런데 문제는 당첨 제비가 10개라면 제비 1개를 뽑아 당첨될 확률은 얼마입니까? 당첨 제비가 뭐예요? 내가 뽑았을 때 당첨이 될 수 있는 제비가 10개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1개를 뽑았을 때 내가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자, 확률이란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 분수로 나타내면 분모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어떤 경우의 수를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분수로 나타내자고 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고 그리고 당첨이 될 수 있는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겠네요. 자, 그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경품 추첨함이 있어요. 경품 추첨함 안에 제비가 총 몇 개 들어있다고요? 네, 50개 들어있어요. 50개 들어있는데 당첨 제비가 10개래요. 당첨될 수 있는 제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10개가 들어있고 당첨 제비가 10개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겠어요? 꽝이겠죠? 꽝이 이렇게 있을 거야. 꽝이 동그라미 전부 다 꽝이에요. 자, 그러면 당첨될 수 있는 제비가 10개라면 꽝인 제비는 몇 개겠어요? 당연히
40개겠죠. 전체가 50개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답을 구할 수 있겠네. 우리가 제비를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개예요? 당연히 50개겠죠. 이거 전체가 50이니까. 자, 그 중에서 당첨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당첨 제비를 뽑을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개예요? 네, 아까 여기 별은 10개였죠. 10개. 당첨 제비가 10개니까. 그래서 당첨될 확률은 50분의 1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약분을 해줘서 더 간단하게 5분의 1이라고도 나타낼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 간단하게 퀴즈를 내자면 만약에 이거와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당첨되지 않고 꽝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꽝일 확률은 몇 분의 몇이 될까요? 네, 똑같이 해보면 됩니다. 모든 경우의 수 얼마예요? 모든 경우의 수는 50. 50 중에서 내가 꽝을 뽑을 확률. 꽝을 뽑으려면 이 10개를 뽑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40개를 뽑아야겠지. 꽝을 뽑을 확률은 40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약분하면 5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당첨될 확률은 5분의 1, 그리고 꽝이 될 확률은 5분의 4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50개 모두가 당첨 제비라면 이거 완전 행운이네요. 그쵸? 제비가 50개 들어있는데 50개 모두가 다 당첨 제비라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냥 뽑으면 다 당첨이 되는 거네. 그치? 그래서 그럴 때 제비 한 개를 뽑아서 당첨될 확률은 얼마입니까? 자, 이 확률 역시 모든 경우의 수에다가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돼요. 이 제비 한만에서 제비를 뽑을 모든 경우의 수는 몇이었어요? 그렇죠. 50이었죠. 그럼 이번에는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모두 몇 개인가요? 50개 모두가 당첨 제비니까 이것 역시 50이 되겠죠. 그래서 걸리면 무조건 당첨일 때는 확률이 1이 된다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이것으로 끝이고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바로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 어떤 확률을 구하는 문제냐면 내가 수업 시간에 발표할 수 있는 확률. 우리 반 21명이 모두가 다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선생님의 지목을 받아서 내가 발표할 수 있는 확률이 도대체 몇 분의 몇인지를 구해서 비밀로 선생님의 클래스팅에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반 21명이 전부 다 손을 들고 있어요. 그때 내가 지목을 받아서 발표할 수 있는 확률 구해보세요.